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머릿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컨테이너만 떠오를 텐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는 화물 운송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쇼핑몰, 문화공간, 주거공간 등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컨테이너를 만들고 보급시켰을까요? 바로 미국의 말콤 맥린입니다. 트럭 기사였던 말콤 맥린은 당시 물건 가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나 높아지자 화물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배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 금속으로 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박스가 있었는데요. 이를 물류의 전 과정에 적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즉, 공장에서 화물을 실어 항구에 도착한 뒤 그것을 기중기를 이용해 선박에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했다가 기차나 트럭 등을 통해 물건이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기까지 모두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하나의 박스에 실어 공장에서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배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엄청나게 줄이게 된 것이죠. 그럼 IT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 클라우드 도입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IT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IT에 대한 걱정 없이 빠른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필요하며, 둘째, 새 응용 프로그램을 내 PC나 노트북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잘 실행되는데 기존 IT 서버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와, 셋째, 인프라 자원을 빠르게 공급받지 못해서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애플리케이션 혁신이 종종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운영자들은 첫째, 서버 중지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둘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서버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번 작성하면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도 실행 가능한 앱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며 빠른 서비스 개발 테스트 환경 제공 및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인프라를 어떤 클라우드에서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고 표준화된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을 제공하며 컴퓨팅 사용 밀도가 높아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인프라를 손쉽게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환경이 있다고요? 물론이죠. 바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운업계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제품들을 한 번에 배송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도 개발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실행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컨테이너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개발하면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를 위한 이미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실행 파일이 포함된 일종의 패키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통해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컨테이너 속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 선이 있는 것처럼 컴퓨팅 환경의 컨테이너에도 도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도커 위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 안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와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커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도커가 물리 서버에 있든 가상 서버에 있든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든 상관없이 실행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컨테이너 도입 이전의 가상 서버 환경은 클라우드 업체마다 온프레미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환경에 맞게 가상 서버 이미지를 별도로 모두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란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할 때 USB에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만 만들어도 멀티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환경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효율성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경량화죠. 컨테이너 방식에서는 앱 실행을 위한 운영체제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크기도 작아서 복제와 배포도 매우 간편하죠. 두 번째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운영체제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원을 미리 할당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동작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만 필요로 하여 효율적이죠. 마지막은 이식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작동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지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팀 입장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인프라 환경 구성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앱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운영팀은 가상 환경이나 물리 환경보다 간편해진 구조로 인해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앱 배포가 가능하며 갑자기 서비스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객은 기능 업데이트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정기 점검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쿠버네티스는 또 무엇일까요? 쿠버네티스는 키자비 또는 파일럿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아마 가끔 K8S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표기는 K와 S와 그 사이에 있는 8글자를 약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이때 만약 실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가상 서버가 늘어나면 컨테이너도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하겠죠? 쿠버네티스는 바로 이러한 컨테이너 관리를 여러 기능들을 통해 자동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대의 서버로 컨테이너가 실행하던 중 서비스가 늘어나면 컨테이너가 더 생성됩니다. 그런데 가상 서버가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운 서버를 한 대 추가해야 하겠죠? 이때 쿠버네티스는 스케줄러를 통해 가상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통해 상대적으로 리소스가 여유로운 가상 서버에 컨테이너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개발자는 더 이상 가상 서버 구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 관리, 배포 관리, 리소스 모니터링 등 모든 항목을 알아서 설정해 주기 때문에 개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리소스 사용량을 기반으로 최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 가상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컨테이너가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쿠버네티스가 다른 가상 서버로 컨테이너를 알아서 실행해 주기 때문에 장애 상황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서비스가 늘어나도 알아서 컨테이너 수를 조절해 줍니다. 최근에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CSP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요. CSP들도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CSP 업체를 통해서도 쿠버네티스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선 아마존의 EKS 애니웨어는 고객이 AWS에서 지원하는 고객관리형 인프라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 및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아마존 EKS의 새 배포 옵션인데요. 클러스터 관리 자동화 도구를 제공하며 기본 요소 구성을 통해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생성 및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구글의 안토스는 앱을 더 빠르게 현대화하고 앱 전반에 걸쳐 운영 일관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방식을 사용자 환경으로 확장하는 관리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안토스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 모두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실행할 수 있으며 관리형 쿠버네티스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빠르게 빌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저 아크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및 다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아크는 간소화된 관리, 보다 빠른 앱 개발 및 일관된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며 애저에서 바로 데이터 센터, 엣지 및 다중 클라우드 환경의 윈도우, 리눅스, SQL 서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쉽게 구성, 관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AWS 등 퍼블릭 CSP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보셨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면 구글의 GK는 15년, AWS EKS, MS 애저의 AKS는 17년부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1.0이 나오기 이전인 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17년 CNCF로부터 쿠버네티스 서비스 제공 역량을 인증받았고 18년에는 쿠버네티스로 개발한 SDS 파스 서비스를 인증받아 사내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21년에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쿠버네티스 엔진 등 상품을 정비하여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엔진 상품이 있습니다. SK2로 부르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실행시킬 오픈소스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다양한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앱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데브옵스 서비스,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 기반으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인 쿠베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화를 위한 방법론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 SDS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관련 기술 리더 역할을 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배포와 운영이 가능한 컨테이너,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컨테이너의 개발 및 운영을 한층 더 쉽게 도와주는 쿠버네티스의 필요성도 꼭 기억하세요.